중년 이후 남성분들 중 아침에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화장실에서의 시간이 길어지고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 때문에 개운치 않거나 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찾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신체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적극적인 건강관리의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70대, 8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며 신체 기능의 저하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건강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과 이로 인한 방치라는 사실을 절감해 왔습니다. 특히 남성 건강 문제는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져 혼자 고민하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과서적인 지식을 넘어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된 남성 건강의 중요한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 이 정보를 접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없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진료실을 찾으셨던 74세장 모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다져진 건강을 자랑하셨고 감기 한 번 잘 걸리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고 소변 후에도 옷에 몇 방울씩 묻어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점차 밤에도 두세 번씩 깨어 화장실을 가야 했고 소변을 보려 해도 한참 힘을 주어야 겨우 나오고 다 본 후에도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외출 시에는 늘 화장실 위치부터 찾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밤잠을 설치게 했고 아침마다 몸이 축 처지면서 자신감마저 위축시켰습니다. 무엇보다 힘드셨던 것은 아내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었습니다. 장모 어르신은 증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어서야 아내분의 간곡한 권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물이나 수술을 바로 권하기보다는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생활관리를 먼저 시도해 볼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핵심은 정체된 것은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액이 제때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전립선 내부에 정체되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규칙적인 배출이 전립선 건강에 중요함에도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부끄럽게 여겨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민망해하시던 장 모 어르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후부터 소변이 한결 시원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아침 발기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표정이 밝아지고 활기가 넘치게 되셨다는 점입니다. 석 달 후 아내분과 함께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두 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원장님 덕분에 남편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어요 라며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거나 나이가 들면 성기능 저하나 전립선 문제는 당연하다고 체념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배출의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가?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남성 고유의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활발한 성생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이 이루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 빈도가 줄어들고 배출 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에서의 정액 생산 기능은 지속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정액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전립선 내에 오래 정체되면 전립선관을 막거나 염증 및 부종을 유발하여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이 변질되듯 정체된 정액은 전립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의식적이고 규칙적인 배출이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8세 김모 어르신의 경우 20여 년 전 사별 후 혼자 지내시면서 약 8년간 배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급성 요폐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셨고 결국 전립선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야 정기적인 배출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김모 어르신은 진작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고생스러운 수술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자가 관리를 통해 남아있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실천 지침 1. 규칙적인 배출 주기. 이상적인 배출 주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 2, 3회를 권장합니다. 최소한 주 1회는 배출을 통해 전립선 내 정체된 분비물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자가 마사지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부끄러움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마치 규칙적인 양치질처럼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건강법이 있다면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배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지침이 올바른 자극 위치와 방법. 전립선은 음경 끝부분이 아니라 회음부, 즉 항문과 고환 사이의 깊숙한 곳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음경 말단부 자극만으로는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마취 등이 가려운데 어깨만 긁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립선 또는 그 주변 부위를 효과적으로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립선은 밤알 크기 정도의 기관으로 직장 앞쪽 약 5cm 지점에 위치합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9세 이모 어르신은 정기적인 배출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문제와 야간 빈뇨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결과 자극 방법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음경 끝부분 위주로만 자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올바른 자극 위치와 방법을 안내해드린 후 2개월 만에 야간 빈뇨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자극을 위해서는 음경 전체와 더불어 특히 회음부, 항문과 고환 사이를 함께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환 뒤쪽에서 항문으로 이어지는 부위를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부드럽게 압박하거나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경의 뿌리 부분도 함께 자극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따뜻한 환경, 차가운 곳에서는 근육이 수축되어 효과가 떨어지므로 따뜻한 샤워 후나 따뜻한 실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활제 사용,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자극을 위해 반드시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비누나 일반 로션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이나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분한 시간, 10에서 15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부드럽게 시행하십시오. 몸의 변화를 느끼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천 지침 3. 꾸준함의 중요성. 단 한두 번의 실천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듯 회복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의 다른 기관에 비해 변화에 다소 더디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극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 몸이 새로운 건강한 패턴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박모 어르신의 사례가 꾸준함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 한 달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해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권유로 참고 계속 실천하신 결과 6주차부터 소변 줄기가 개선되고 야간 빈뇨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차에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며 크게 만족해 하셨고 현재 3년째 이 습관을 유지하며 약 없이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천 68주 후부터 명확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24주는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실천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 샤워 후, 취침 전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액 배출 직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자극하는 방식을 3에서 5회 반복하는 것도 전립선 주변 근육 강화와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배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중년 이후 남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활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액은 저장하는 대상이 아니라 원활하게 순환시켜야 몸 전체의 생리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조금만 일찍 알고 실천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었을 문제를 방치하여 결국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해지는 경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 방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립선 관련 불편감은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과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오랜 임상 경험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전립선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 중 80% 이상이 약물 치료 없이도 이와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 70대 초반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스스로 연구하고 실천하며 건강을 되찾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께도 같은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배출, 주 2, 3회 규칙적으로 배출하여 전립선 내 정체를 막습니다. 올바른 자극, 음경 말단이 아닌 음경 뿌리 부분과 회음부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꾸준한 실천,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오늘 당장 샤워 후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10분만 투자하여 음경뿌리와 회음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0세 이후 남성 호르몬을 지키는 식습관 5가지, 활력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남성 호르몬 관리법과 관련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